결국에는 고객을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CRM 되게 많이 요즘에 중요해진다, 반면에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진짜 약간 귀에 피나게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에는 CRM 마케팅이 왜 필요한 이유도 가볍게 한번 짚어 넘어보아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 보신 것처럼 60분 안에 뭐 입문하는 기초 CRM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저는 CRM 관련해가지고 한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되게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오늘 저한테 딱 60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 중에 좀 핵심 부분만 좀 가져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CRM이 막 심화 과정도 있고 뭐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오늘은 약간 조금 기초 CRM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다진다 라는 느낌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뭐 퍼포먼스라던가 콘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은 시장에 되게 콘텐츠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좋은지. 근데 비교적 CRM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구조적으로 조금 느끼실 건데, CRM은 비교적 뭔가 기업 규모가 되게 커야 되고, 혹은 뭔가 인프라나 약간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이터 접근 권한이 뭔가 잘 되거나 잘 구축이 되어야 하고, 혹은 고객들이 되게 많아야 CRM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뭐 퍼포먼스 마케터터 혹은 뭐 컨텐츠 마케터 혹은 또 다른 뭐 A 분들에 비교해서 CRM 마케터 분들이 되게 적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공유하는 이런 컨텐츠들 양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현직 CRM 마케터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저한테 좀 이런 거 같이 좀 제가 최대한 많이 잘 공유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분이라서 제가 시간을 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소개 한번 드리면요. 저는 현재 CRM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로스실 안에 있는 CRM 마케터고요. 그거 말고도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또 스타트업 테드님이라는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볍게 설명드리면 한 4년째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냥 취미로 그냥 좀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스타트업과 그리고 약간 이런 마케팅 컨텐츠 위주로 약간 뭐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뭐 좋아요나 구독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금처럼 여러분들 강연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스스로가 마케팅 모임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뭐 글도 쓰고 있고, 내년에 또 제가 뭐 책을 낼 생각으로 또 책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볍게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CRM이니까 목차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되게 뭐 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꼭 그 오늘 할 이야기에 조금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대한 이야기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당연히 뭐 기초니까 한번 저희 같이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일단은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요거의 약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고객 관계 관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러한 되게 뭐 뻔한 이야기만 할 거였으면 제가 뭐 굳이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약자에 그 CRM이 하는 일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 나름대로 뭔가 한 문장으로 조금 굳이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고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CRM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CRM의 되게 큰 오해가
단순하게 문자 보내는 거 혹은 푸시 보내는 거 이메일 보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뭐 저도 그랬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제 오늘 강연을 들어보시면 커버리지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회사 바이 회사고 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뭐 는 진짜 되게 많은 커버리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이 한 문장이 저는 이 강연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요 한 문장에서 제가 계속 파생돼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만 3가지 정도로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이고, 두 번째는 우호적인 관계, 세 번째는 관계를 지속하는 거. 요거를 한 번 더 조금 가볍게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CRM을 하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고객이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떤 게 고객이냐? 지그재그를 예시로 들자면 단순하게 앱을 설치한 유저들만 고객인 거냐? 혹은 회원 가입을 해야지 고객인 거냐? 아니면 첫 구매를 해야지 고객인 거냐? 뭐 다 시점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을 정의했으면 일단은 이제 먼저 그러니까 먼저 고객을 정의를 했으면 이제 그 고객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CRM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고객을 많이 만드는 행위도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요거는 조금 다 비하인드 이야기로 한 번 더 얘기를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앱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즐겨찾기라던가 혹은 찜하기 버튼 같은 경우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DAU, 그러니까 뭐 하루에 들어오는 트래픽 안에 실제로 비회원 트래픽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회원가입으로만 보는 게, 회원가입을 한 유저들만 고객을 보는 게 맞아?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마이리얼 트립이라던가 혹은 직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크림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기능을 활용을 하려면 실제로 회원가입 락을 걸어 놓은 서비스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을 많이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뭐 락을 걸어 놓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기능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니까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호적인 관계인 거죠. 뭐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뭐 우리가 당연히 뭐 나쁜 약간 네거티브한 어떤 관계를 만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우호적인 감정을 들 수 있도록 일단 고객을 정의했으면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나 우리 상품이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되게 시장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뭐 좋은 프로덕트가 좋은 마케팅을 대체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으면 혹은 프로덕트가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뭐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치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되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이 있어. 이 고객을 되게 단골 손님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친한 척을 해야겠죠. 아, 뭐 누구누구님 어제 오셨죠? 어제 사가신 거 어떠셨어요? 오늘은 이거 한번 사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실제로 막 친한 척도 하고 약간 그분에 맞춤형 어떤 뭐 상품 추천도 하고 막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온라인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푸시 받아보시고 카카오 메시지 받아보시고 이메일 받아보실 것 같은데, 뭐 쿠팡에서도 똑같이 제가 만약에 쿠팡에서 물을 사려다가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쿠팡이 뭐 누구누구님 어제 고민하신 물 뭐 결제 안 하셨네요. 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에는 친한 척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CRM은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호적인 관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지속하는 거. 이거는 진짜 많이 마케터시라면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리텐션이잖아요. 결국에는 단순하게 일회성 관계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접속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뭔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텐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약간 뭐 이런 이제 CRM에서도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약간 기업의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상 뭐 일회성밖에 없는 뭐 약간 그런 구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텐션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객을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약간 어떤 CRM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 그러면 뭐 CRM 되게 많이 요즘에 중요해진다. 반면에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게 약간 효과가 되게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진짜 약간 귀에 피나게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에는 CRM 마케팅이 왜 필요한 이유도 가볍게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조금은 그냥 쉽게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일단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뭐 상세 타겟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한마디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그러니까 고객 획득 비용이 점점 비싸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이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밖에서 새로운 유저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서비스들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유저들을 설득시키는 게 오히려 더 비용 효율 관점에서 낫기 때문에 CRM이 더 중요해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결국엔 이거는 뭐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비싸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통계 자료인 거고, 뭐 사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 되게 되게 강화됐고, 그 다음에 시장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됐고, 고객의 선택지가 증가됐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고객들도 되게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당신 뭐 누구누구님 어떤 혜택에 당첨됐어요. 뭐 이거 열어보세요. 여전히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뭐 지금도 사실 성과가 좋긴 하지만 되게 괜찮았는데 뭐 한 기업 두 기업밖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진짜 누구나 다 누구 혜택 도착, 뭐 당신만 받을 수 있는 혜택, 그 다음에 뭐 곧 오늘 종료, 막 이러한 되게 광고성 어떤 메시지들도 되게 많이 이제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객들도 이게 다 광고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밖에서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우리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뭐 결국에는 뭐 애플도 역시나 뭐 ATT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퍼스트 파티, 세컨드 파티, 서드 파티 이런 것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퍼스트 파티 내가 수집하는 거, 세컨드 파티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집한 거를 저희가 뭐 협업을 통해서 이제 수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 그다음 서드 파티 아예 그냥 제3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퍼스트 파티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많이 수집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많이 수집할수록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 로그 하나하나까지 수집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그러면 어제 이 고객이 어떤 걸 봤는지 막 이런 것들도 더 쉽게 우리가 CRM 플레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CRM 마케터기도 한데 요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이벤트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캠페인에 녹여낼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수집이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리텐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리텐션이 뭐 되게 또 이것도 되게 어찌 보면 되게 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리텐션은 새로운 유입과도 같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이제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냥 그런 통계 자료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포트에 나오는 이제 되게 유명한 자료인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
우리 서비스들을 단 한 번이라도 써보지 않는 고객들을 획득하는 비용이 우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본 고객에 비해서 6배 정도, 한 6배에서 7배 정도 평균적으로 획득 비용이 되게 높다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한 번이라도 우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그래도 조금 되게 저렴하게 우리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되게 어렵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CAC, 그러니까 고객, 이제 우리가 액퀴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계속 유입시키려면 일단은 CAP라는, 여기 CAP,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가 도달할 때까지, 고객이 딱 전환할 때까지 계속 돈을 쓰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든 혹은 뭐 검색 광고든 뭐든 계속 돈을 쓰다가 특정 어떤 포인트에서 딱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환이 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게 타임이고 이게 비용인데, 전환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쓴 돈이 점점 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첫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를 하고 N차 구매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이 이제 고객, 우리가 썼던 비용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액퀴지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텐션이 우리가 많이 지속되면 될수록 LTV 관점이 여기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오래 살아남고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기업들은 하나의 고객당 뽑아먹을 수 있는 프로핏이 되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리텐션이 중요하다. 뭐 똑같은 말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A1180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조금 역설적으로 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텐션이 중요하니까 리텐션을 높여야겠죠? 그러면 이 리텐션을 높이기 위한 뭐 마케터들이 될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노력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들을 향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은 역으로 다시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핵심적인, 왜냐면 우리 신규 고객,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의 첫 시작인 회원 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를 개선하면 가입 전환율이 오를 거고, 회원 가입 전환율이 오르면 회원 가입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 유저들이 구매로 전환되는 그 확률은 되게 더 높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문 프로세스는 뭐 당연히 우리 매출이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할 거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 리텐션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CRM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CRM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CRM의 매력은 무엇일까? CRM 마케팅이 뭐 물론 다 중요하고 재밌고 하긴 한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푸시 보내는 게 절대 CRM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CRM인데 요것만 CRM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CRM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상당히 넓어요. 제가 생각하는. 요거는 제가 저희 이제 팀 멤버들이랑 뭐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본 약간 이런 CRM의 어떤 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만들어본 건데, 예전에 이제 뭐 마블에서 한창 멀티버스 뭐 이런 게 이제 마블 전성기 시절에 멀티버스가 유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만들어 본 건데, 이게 엄청나게 업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CRM 팀에서. 예를 들면, 왜냐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CRM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을 전환시키는 업무도 CRM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로스 팀에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뭐 PO 조직, PM 조직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신규 회원을 전환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회원 온보딩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가 앱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앱을 처음 다운로드 받으면 보통은 막 약간 튜토리얼 같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스무스하게 약간 보여줘서 전환율을 많이 늘릴 것인가.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튜토리얼을 하나의 집단에서는 그냥 튜토리얼만 보여주고, 또 하나의 집단에서는 튜토리얼을 보여준 다음에 뭐 요거 다 완료되면 뭐
뭐 5,000원 쿠폰 드려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혜택을 뭐 제공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온보딩 전환율이 또 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CRM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신 동의자 늘리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눌릴까요? 왜냐면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광고 수신 동의를 한 회원 수를 늘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뻗어가다 보면 되게 많은 이제 가짓수가 나와요. 뭐 첫 구매 전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첫 구매 전환을 만들 거야? 그러면 뭐 컬리처럼 100원 딜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0원 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10,000원 상품이라고 하면 9,900원을 한 유저당 기업이 그 비용을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리텐션이나 아까 말했던 LTV 관점에서 우리가 이 유저들이 1차 획득을 애퀴지션을 해버리면 어쨌든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살아남고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9,900원 이상 우리 서비스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분석이 됐으면 뭐 그렇게 100원 딜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첫 구매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막 그런 것들 계산하면서 뭐 설계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 꼭 이게 CRM팀에서 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했던 재밌던 분석이 있는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했던 재밌는 분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첫 구매 전환율, 그러니까 첫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예를 들면 100명이 첫 구매 전환 유저 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저희가 이 100명의 첫 구매 유저 수가 과연 똑같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50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은 오늘 앱을 설치했고 오늘 회원 가입했고 오늘 첫 구매한 유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한 달 전에 가입했고 오늘 첫 구매한 유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 그룹에서는 어느 그룹이 더 오래 살아남을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면 나중에 뭐 재구매라던가 혹은 N차 구매를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그룹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오늘 회원가입하고 오늘 구매한 유저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였어요. 오히려 한 달 전에 가입하고 오늘 구매한 유저들이 더 오래 살았는데,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추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오늘 회원가입하고 오늘 설치하고 오늘 구매한 유저들은 목적성 구매가 되게 강해요. 그 말은 뭐냐면 A라는 상품을 사려고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을 사면 그 유저들의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앱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제 가설이 완전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했었더라면 제 가설이 완전 틀렸던 거죠. 그러면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팀의 구조에 따라 다르고 팀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뭐 그 CRM 마케터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업무들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휴면 회원 복귀, 그 다음에 뭐 채널 최저가, 물론 제가 뭐 푸시가 다가 아니다, 카카오 메시지 보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카카오 메시지 같은 경우도 친구 수가 많아야지 우리가 메시지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친구 수를 높일 것인가, 이렇게 진짜 계속 멀티버스처럼 이 업무들이 수많이 갈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이런 포인트 때문에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 아까 봐도 생각했지만 진짜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을 약간 다루는 어떤 이제 본질에 되게 중요한 그런 지표들을 되게 많이 건드리고 있구나, CRM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도 되게 여전히 되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도 요거는 뭐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조금 강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9월 15일 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요거가 뭐냐면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보통 1년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안 한 지 1년이 딱 지나면 그 서비스는 무조건 그 휴면 회원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기업들은 그 고객들의 정보를 따로 보관을 해야 됐어요. 그게 이제 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는 CRM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요거를 그래도 가볍게 조금 설명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의무적으로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유효기간이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도 보관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당연한 거지만 별도 보관을 해야 하면 그 유저들한테는 우리가 절대로 뭐 터치를 할 수도 없고 다시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유저가 내가 알아서 뭔가 나 이제 휴면 해제할래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뭐 제가 좀 잘못 썼네요. 9월 9로 폐지됐고, 이게 어떻게 이제 법이 어떻게 개선됐냐면, 정보 주체가 너네 마음대로 해. 이 원래대로 유지하려면 유지해도 되고, 아니면 너가 그냥 휴면 회원을 아예 전환 안 시켜도 되고, 아니면 1년을 2년으로 연장시켜도 되고, 너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게 제도를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제가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위메프든 와디즈든 뭐 클래스 101이든 이제 뭐 몇 월 며칠부로 요게 해지되어서 당신은 더 이상 뭐 휴면 회원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지금 기업에서 이미 작년부터 빠른 기업들은 이미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조금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자는 개별적인 휴면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면 회원들을 더 이상 휴면 회원들로 전환시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요즘에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뭐 한 달 혹은 2달 정도 안 쓴다고 하면 거의 계속 안 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년 정도 넘었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한다고 하는 캠페인이 효과가 없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환시키지 않아도 되고 다시 터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겠어요. 물론 다른 팀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도 CRM팀이 조금 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CRM팀이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CRM 마케터가 뭐 나중에 뭐 되실 수도 있고, 뭔가 CRM 업무들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점점 더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어떤 시대적인 배경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CRM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형태적인 분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CRM 마케터의 임무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운영, 인프라 구축, 프로모션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쪼개는 게 사실은 약간 무 자르듯이 완벽하게 이렇게 쪼개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설명과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거고요. 한 마케터가 뭐 이런 걸 다 수행할 수도 있고, 요것만 하는 뭐 마케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사마다 뭐 구역 구조마다 다르다는 것만 조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